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아버님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샘플, 행복 롤 모델이 되고 싶은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 영상 두 편째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계속 긴 영상만 지금 찍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때로는 짧은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근데 대신 이제 엑기스로 제가 굉장히 집약해서 요 챕터만 딱 따로 추려서 한번 좀 찍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숨쉬기로 정신 차리기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분이 이 숨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연금술이라는 영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고 한 번씩 정신 차리기라는 영상에서 숨 쉬는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쉬기에 대해서 오늘 2탄 약간 심화편. 근데 이게 평생을 해야 되는 그 운동 절차들이 좀 있긴 있어요. 내공을 쌓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달리 하면 몸의 기혈을 돌리고 이 기공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막 영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이 막 보이고 열리고 막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력을 쌓는 용도로도 쓰고 막 그래서 이 숨쉬기가 그만큼 오묘하고 신비한 영역이에요. 숨쉬기 하나만 잘해도 온갖 몸의 초능력이 다 이렇게 개화되는 굉장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그 파가 갈려요. 여러 가지 갈래가 갈려거든요. 그래서 국선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단전호흡이 또 하나의 체계가 잡힌 그런 것도 있고, 요가도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단전호흡 같은 숨쉬기 운동의 하나의 갈래고, 또 그 숨쉬기 운동의 갈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숨쉬기 운동이고, 결국은 다 숨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각각의 갈래로 다 잡아서 자기만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숨쉬기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들을 그 쭉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는 없어요. 어떤 숨을 쉬어야 진짜 제대로 쉬는 숨이다라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 무한한 신의 영역을 개화시키는 데는 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 자기 자신이 로그인해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의 영역이 개화되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관조하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자기 능력이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숨은 이렇게만 쉬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해놓고 그 도장 차려가지고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무슨 이걸 나중에 더 발전하면 뇌호흡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답이다. 너는 왜 이게 정통인데 이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편하게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숨 쉬는 갈래를 제 딴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날 것,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그냥 내가 살면서 깨우친 숨 쉬는 법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굉장히 훌륭하게 학문화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호흡법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무협지에도 나와요. 무협지에도 운기한다 그래서 운기법이 다 다르거든요. 무공별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공별로 운기법이 다 틀려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무협지니까 그러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호흡법이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개화시키고 싶은 영역별로 숨 쉬는 테크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원초적으로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호흡법 한 가지만 오늘 또 다이제스트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영상을 수업하듯이 해놓으면 제가 이걸로 또 도장 차리는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다이제스트 숨 쉬는 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숨을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숨을 참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참을 때가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딱 긴장하면서 숨을 멈춰요. 그게 숨쉬기의 기본이거든요. 숨을 딱 멈추고 긴장을 딱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딱 멈추면서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오죠.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해요. 숨을 자기도 모르게 멈추는 거죠. 그 숨 멈춤, 숨을 멈추는 것이 숨 쉬는 것, 호흡법의 기본인 거죠. 숨을 멈출 때 비로소 나의 원초적 그 자율주행 모드 상태에서 숨 쉬는 상태에서 주인공인 내가 숨을 쉬는 상태로 돌아와서 나를 자각하는 과정을 자기를 관조한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명상법에서부터 이제 쭉 말이 다 달라지는데 숨을 멈추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는 만고불면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멈춘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숨을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품을 한다 할 때 하품을 길게 막 자기도 모르게 할 때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하면 전염이 되고 그런 하품도 있고 한숨을 또 쉬잖아요. 한숨을 푹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죠. 그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기의 흐름 또는 공기의 흐름이 자기 인체의 어떤 부분에서 그 탁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뿜는 그 본능이죠. 그 상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한숨을 쉬거나 하품을 하거나 할 때의 그 숨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운을 바꾸는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잘 때 기지개를 피잖아요. 기지개를 쭉 피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기지개를 피는데 그 기를 피는 거죠. 자기의 기운을 쫙 전신에 보내기 위한 기지개를 핀다라는 게 기운을 피는 운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아침마다 특히 이제 많이 또 뻐근할 때 또 기지개를 필 때도 똑같은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이 알고 보면 자기 몸속의 기운을 다스리는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줄 아는 기술이에요. 숨을 딱 멈추는 기술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인 것들이죠. 오늘 그래서는 그 3가지 기술들, 한숨을 쉬거나 숨을 딱 참거나 그 다음에 기지개를 펴거나 그거를 응용을 하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 있는 상태, 내가 문득 정신 차려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기체조라고 제가 붙인 건데 기체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공체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기공체조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체조라고 하는 거를 좀 무식한 말로 제가 즐겨 쓰는, 나 혼자 할 때 즐겨 쓰는, 그리고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즐겨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기체조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랄 발광. 그래서 기를 막 억누르지 않고 분출해내는 거죠. 팍 표출해내는 게 지랄 발광이죠. 알고 보면. 그 지랄 발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근데 그 지랄 발광이라고 하는 자기 기에 억눌린 것들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확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일어날 때와 잠잘 때인데요. 이제 일어날 때 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쭉 피잖아요. 그때 써보시면 좋을 방법이에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전에 기지개 한번 쭉 피고 그리고 온몸을 노른하게 만들어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2가지 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 때가 약간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체조, 기혈을 풀어주는 체조를
어떻게 하는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먼저 기체조의 기본 기지개 펴기입니다. 기지개를 이제 펴잖아요. 이렇게 한숨을 하품을 하면서도 기지개를 피기도 하고 쫙 온몸을 뻗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몸을 이제 꼬아요. 그죠? 기지개의 특징은 몸을 꼬우는 겁니다. 비비 꼬우죠. 하면서 온몸을 비비 꼬우는데 이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지랄 발광을 하시면 돼요. 기지개를 피면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온몸을 그때 움직이는 내 몸의 신체 반응은요,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그 기가 펴질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필 때. 기지개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 의식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지개를 쭉 펴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기지개를 피는 거잖아. 무의식 중에 기지개를 피는 게 아니고 내가 로그인 했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방법, 첫 번째 숨을 멈추는 거죠. 숨을 멈추면서 내 임의대로 숨을 내쉬게 하고 들이마시게 하고 숨을 딱 멈추게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몇 번은 워밍업을 하면서 반복을 하다가 기체조를 하는 그 기지개를 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왜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기지개를 펴야 내 몸이 관조가 되거든요.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딱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본 참나라고 하는 진짜 주의를 로그인한 상태를 인지하는 과정이니까 의식을 그 상태에서 기지개를 피는 거죠. 쫙 펼 때 피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지랄 발광하면서 오징어 불에 구운 오징어 뒤틀리듯이 온몸을 뒤트는데 억지로 뒤트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기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반응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대로 스스로 느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팔을 뒤틀고 있네. 뭐 어떻게 하고 있네. 목을 돌리고 있네. 막 다리를 들고 있네. 막 베베 꼬우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기지개를 피는데 몸은 막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은 그냥 아주 담담하게 나 자신을 보고 있는 나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기체조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내 몸을 관조하는 거예요. 딱 보는 거죠. 그게 첫 단계. 그렇게 하면서 기본은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딱 참으면서 해야 돼요. 기지개를 필 때는 숨을 큰 호흡을 하면 쫙 단숨에 들이마셔서 딱 더 이상 들이마실 수 없을 때가 쫙 들이마셔서 탁 멈춘 상태에서 이제 딱 이제 가둬놓는 거죠. 호흡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내 정신은 딱 정말로 고요한 빈자리 같이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내 몸을 그냥 이렇게 영체가 떨어져서 보는 듯이 나를 이렇게 객관적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조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딱 보면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보되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 표현해 막 웃으시던데 똥꼬 관략근을 딱 쪼는 거예요. 숨을 딱 참고 끝까지 들이마신 상태 숨을 참은 상태에서 관략근을 그때 딱 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관략근을 쪼는 거죠. 그러고는 온몸을 뒤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베 꼬고 막 베리벨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 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하고 끝까지 다 보낼 수 있는 몸의 모든 기운을 다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숨이 파 하고 터질 때 온몸의 힘을 쫙 빼고 늘어뜨리면서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한 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기체조를. 그거를 일반인들은 3번 정도 하면은 조금 몸에 무리가 온다 싶을 정도로 기지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힘든 운동이에요. 3번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면 좋으냐면 잘 때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피면서 지랄 발광을 한번 해보세요. 몸 비틀고 막 관략근 쪼으면서 얼굴 벌게지면서 별의별 동작을 다 하면서 온몸을 다 꼬을 대로 꼬우다가 관략근을 탁 풀면서 호흡을 쫙 내뱉으면서 온몸이 그냥 붕 하늘에 뜬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쫙 빼고 릴렉스한 상태로 쫙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 전신이 지릿지릿하면서 시원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온몸 마사지 받은 것처럼 시원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호흡을 멈췄다 내쉬었다를 내 임의대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서 조금 호흡을 고르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숨을 딱 멈추고 기지개 펴고 막 뒤틀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관찰을 딱 하면서 보고 또 풀고, 그렇게 해서 딱 3번만 하면요 온 몸이 개운해져요. 개운해져요. 그러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잠이 꿀잠을 잘 수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이게 즉방으로 효과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기체조. 그렇게 내 몸을, 온몸을 뒤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기운을 보내주는 그 체조거든요. 누워서 하시면 돼요. 자기 전에. 왜냐하면 일어서서 하다 보면 자칫하면 힘이 빠지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그냥 기지개 쫙 펼 대로 다 펴고, 그거를 호흡을 최대한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내 온몸 구석구석에 내 기운을 보내줄 수 있는 데는 다 보낸다는 마음으로 보내면서 몸을 뒤틀면 그 뒤트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때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국민체조 하듯이 손체조하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 내 몸의 기가 지가 자동으로 가면서 내 몸에 뭉친 곳들, 불편한 곳들을 내 몸에 기가 펴지면서, 그러면서 내 기운을 보내주는 게 내 어떤 내 몸의 전체 에너지가 그 뭐라고 그러죠? 열리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기체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체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는 체조예요. 대신 숨 참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내뱉고 그 3번만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렇게 해서 힘 다 빠지면 온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때 잘 때하고는 달리 잘 때는 온몸의 힘을 다 빼고 릴렉스한 상태로 그대로 잠드시면 되는데, 일어날 때는 그 기지개를 3번을 피고 난 다음에 3번 딱 피자마자 바로 자기 기를 모으는 소리로 업 하고 업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호의 뭐 소리를 하나를 딱 지르면서 아싸 하고 아자 하고 뭐 내지는 화이팅 하든지 아침에 자기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주문을 외치면서 의식을 딱 챙기고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그때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릴렉스함을 즐기고 탁 있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시면 기운이 딱 차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활력찬 아침을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말귀만 알아들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 운동을 해보시면 나를 돌아보는 기본적인 상태, 정신 차리기, 이게 기초 운동이거든요. 요 단계 이제 좀 진입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다 싶으면 다음 단계 레벨에 제가 운동법을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이 운동을 하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내 얼굴을 걸고 이 명품 미소를 걸고 장담하는데, 이 운동만 계속 하셔도 암 100% 치유될 수 있어요. 좀 심하지 않소? 이건 너무 좀 과장이. 암덩어리 100% 떨어져 나가요. 무조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모든 활력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가 온몸의 기혈이 원활해지면 무병장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생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걸 달리 또 표현하면 심장에서 펌프질해야 되는 피가 온몸에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줘야 되는데, 온몸의 피가 이 발끝 손끝까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지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피가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보통 생기는 게 다 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피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이 혈액순환만 잘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이에요.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강한 피냐 아니면 죽은 피냐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 펌프질 해야 되는 이
펌프질 속에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산소를 얼마나 건강한 산소를 팍팍 집어넣어줘서 엔진이 힘있게 팍팍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이 심장이 튼튼하냐. 들어올 때마다 산소의 양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어줘서 그 산소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 속에서 피하고 섞여가지고 이 피가 힘을 받아갖고 쭉쭉 끝까지 뻗어갈 수 있는 산소 함유량이 많은 피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강해지느냐 안 해지느냐 차이예요.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뻥뻥 뚫려요. 호흡을 잘하면. 그래서 산소를 잘 들이마시면 심장이 굉장히 이 쫀득쫀득한 이 펌프질이 강해질 뿐더러 피가 맑아져요. 굉장히 피가 건강한 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썩어 있는 세포들이라고 하는 비실비실한 세포들이 건강한 피가 들어오면서 건강한 산소와 결합한 피가 들어오면서 얘들이 이 나쁜 피를 몰아내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숨쉬기만 잘해도 무조건 암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숨쉬기만 잘해도. 그래서 이 숨쉬기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기체조, 기지개 피는 것만큼 숨을 굉장히 집약해서 압축하고 온몸의 전신을 이용해서 피를 보내주는 운동을 기지개만큼 효과적인 운동이 없어요. 단전호흡을 저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요. 단전호흡 정말로 저도 박사 수준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단전호흡의 그 단법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자세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자세들을 바꿔가면서 숨을 쉬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규칙이 뭐냐면 내 몸의 본능의 움직임, 에너지 흐름을 내 몸의 전체 에너지에 그냥 맡겨갖고 그 파도를 타듯이 부드럽게 흐름을 그냥 맡겨버리면 내 기혈이 흐르는 데 따라서 몸이 움직여주게 만드는 것만큼 강렬한 운동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세포 끝까지 그냥 쫙쫙 뻗어가는 그걸 느낄 거예요. 내 몸 끝에 있는 데까지 피가 다 가는 게 느껴지는 게 기지개거든요. 근데 보통은 기지개를 한두 번 피고 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한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관략근을 딱 쪼고 기지개를 필 때 최대한 숨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기지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아져요. 기지개를 많이 피면 필수록 건강에 좋아지고 몸이 유연해져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3번 이상을 하면 일반인들은 좀 무리가 와요. 그런데 조금 더 하다 나는 기지개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분은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기체조의 요령을 익혀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에도 내 몸을 이렇게 기지개 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흐물흐물하면서 춤추듯이 내 몸을 움직여지면서 그때마다 내 몸에 기가 뭉쳤을 때 풀어내는 내 몸 움직임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 내 몸을 관조하는 거죠.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움직이는 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딱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몸을 돌아보면서 관조할 수 있는 단계로 보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그때부터 물 흐르듯이 흐르는 기체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지개를 아침 저녁으로 잠잘 때 일어날 때를 피면서 한번 도전해 본다. 그래서 피가 건강해지는 몸을 만드는 기초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